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창고의 블랙입니다. 오늘은 2013년 8월 30일 19살 대학생 브라이스 라스피사의 실종 사건을 다룰 예정인데요. 마지막에는 브라이스의 실종 사건이 해결되길 염원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니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브라이스 라스피사는 1994년 4월 30일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카렌과 마이클 라스피사 부부의 외동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예술적인 재능을 보였을 뿐 아니라 사교적이고 매력적인 성격 덕분에 쉽게 친구들을 사귀었다고 해요. 라스피사는 2012년 시카고 외곽에 있는 네이퍼빌 센트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시기에 은퇴한 그의 부모님은 가족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여 오렌지 카운티의 라그나 니구엘에 정착했는데요. 그때 라스피사는 캘리포니아 수도인 세크라멘토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시에라 칼리지에서 그래픽과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며 1학년 생활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세크라멘토에서 북쪽으로 90마일 정도 떨어진 로즈빌로 이사했습니다. 그의 대학 첫 해는 순조로웠다고 해요. 좋은 성적을 받았고 룸메이트인 션 딕슨과 절친한 사이가 되었고 같은 반 학생인 킴 슬라이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부모님, 여자친구, 친구들에게 학교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니 모든 것이 잘 풀린 듯 했고 그의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라스피사의 삶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션과 킴은 그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있음을 알아챘다고 해요. 그는 점점 내성적이고 변덕스러워지고 우울해졌다고 하는데요. 킴은 라스피사가 ADHD 치료에 사용되는 암페타민 계열 약품인 비반스를 복용했다고 인정했던 것을 훗날 떠올렸는데요. 라스피사는 ADHD 진단을 받은 적도 없는데 이 약을 복용하기에 의문을 품었다고 합니다. 이 약은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브라이스는 이 약물들을 복용하면서 과도한 음주를 병행하고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이 말하기에 이 항우울제나 항불안제와 알코올을 함께 섞을 경우 판단력 저하, 충동성 증가,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시기부터 브라이스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졌는데요. 브라이스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소지품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데요. 엑스박스, 비싼 이어링, 개인적으로 아끼던 물건들까지 친구들은 이것을 작별 인사처럼 느꼈다고 해요. 이상함을 느낀 친구들은 결국 브라이스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부모는 즉시 브라이스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지시합니다. 아무래도 이상 행동을 보니까 그렇게 하겠죠. 다른 부모들 같아도. 2013년 8월 30일 브라이스는 부모의 집으로 향해 출발합니다. 정상적이라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브라이스 부모님 사는 집까지 8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요. 하지만 브라이스는 8시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도로변에서 몇 시간 동안 차 안에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한 트럭 운전사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해서 여기 이상한 젊은 사람이 계속 차에만 앉아있는데 뭔가 이상하다. 경찰은 브라이스를 발견하고 현장 검사를 진행합니다. 음주 상태도 아니고 차량도 문제없고 대화도 굉장히 정상적이었다고 해요. 경찰은 브라이스에게 물어봅니다. 집에 가는 길이 맞죠? 브라이스는 네 라고 대답합니다. 경찰은 그에게 그러면 부모님에게 전화를 한번 걸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권유하고 브라이스는 경찰들 앞에서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 속 브라이스의 목소리는 굉장히 차분했다고 합니다.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는데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 그래서 쉬는 중이야. 운전하는데 문제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부모님은 직감적으로 뭔가가 이상하다. 얘가 정상이 아니다. 아들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브라이스에게 너 오늘은 그냥 거기서 자. 다음날 천천히 와도 되니까 거기 그대로 있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통화를 마친 뒤 브라이스는 다시 차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운전을 시작합니다. 경찰과 트럭 운전사는 브라이스가 다시 출발하는 것을 보는데요. 2013년 8월 31일 새벽 2시경 브라이스의 차량은 카스타이 호수 인근 절벽 아래에서 발견됩니다. 차는 의도적으로 절벽 아래로 향한 것처럼 보였고 차 안에는 약간의 피가 발견되었지만 그게 치명상으로 보일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휴대폰, 지갑, 노트북, 안경 모두 차 안에 남아 있었고 차 안에 남아 있었지만 브라이스만 없었는데요. 경찰과 구조대는 헬기, 잠수팀, 수색견까지 동원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어떤 브라이스의 흔적조차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공기 중에서 사라진 것처럼 브라이스는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요. 이 사건에는 대표적인 세 가지 가설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살설입니다. 의도적으로 차를 몰고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그렇다면 시신은 발견됐어야 하지 않나요? 두 번째는 사고 후 생존설. 사고에서 살아남았지만 부상과 혼란 상태로 숲속을 헤맸다는 가설인데요. 그렇지만 수년간 수색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것도 이상하죠. 이건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세 번째는 자발적인 실종인데요. 미리 물건을 나눠주고 새 삶을 선택했다는 주장. 하지만 그렇다고 안경이랑 필수품까지 두고 떠나나요? 그 점은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2025년 현재까지도 브라이스 라스피사 사건은 미제 사건인데요. 시간은 오래 흘렀지만 브라이스 라스피사의 가족에게는 끝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브라이스의 부모는 지금도 아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들은 새로운 제보가 들어올 때마다 확인하고 유사한 목격담이 나오면 직접 연락을 취한다고 합니다. 수년이 지났음에도 부모는 여전히 말하는데요. 우리는 아들이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브라이스 라스피사에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진실은 오직 브라이스만 알고 있습니다. 저 블랙은 이 실종 사건이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강한 염원을 담은 기도를 하려고 하니 구독자분들도 이 실종 사건이 해결되길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묵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브라이스 라스피사의 실종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신 정보나 어떤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사건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미스테리 창고의 블랙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